먼저 쿼커스 예제 애플리케이션 배포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데모 폴더 안에는 코비드19 트래커와 코비드 데이터 패칭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먼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깃허브에서 각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비드 데이터 패칭부터 배포해 보겠습니다. 배포 시간은 약 1분이 소요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배포한 코비드 데이터 패칭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카프카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카프카로 전송된 데이터는 코비드19 레포트라는 몽고DB로 전송됩니다. 몽고DB 파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코비드19 레포트 DB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인 코비드19 트래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코비드19 트래커의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배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오픈시프트 웹 콘솔로 접속해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의 라우트를 통해 접속 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 7월 13일 누적 확진자 수 17만 1,911명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쿼커스를 이용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단 1분 만에 배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스티오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은 책에 대한 리뷰를 보여주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별이 없는 리뷰, 검은 별이 보여지는 리뷰, 빨간 별이 보여지는 리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리뷰 서비스가 있습니다.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미리 배포를 해두어서 이렇게 6개의 파드가 배포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티오 시스템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이스티오 관련 컴포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 이스티오디와 예거, 히알리까지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배포해둔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끝에 프로덕트 페이지를 붙여줘야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이 뜨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검은 별, 빨간 별, 그리고 별이 없는 리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리뷰가 번갈아 가면서 보여집니다. 이제 키알리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키알리로 접속을 하면 서비스 메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 보이는 오버뷰가 나오는데요.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프에서는 토폴로지와 트래픽 흐름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스에서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헬스 체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예거에서 볼 수 있는 트레이싱과 상세 매트릭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인 워크로드에서는 컨테이너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목록 및 상태 확인, 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하고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스티오 컴피그에서는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는 객체들, 데스티네이션 룰이나 버추얼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을 통해서 분산 서비스 간의 트랜잭션을 추적해주는 예거 로그 트레이싱 대시보드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이벤트 전체를 파악하고 요청 경로를 추적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추적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키알리 그래프 메뉴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는 트래픽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켜고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에서 몇 번 세로 고침을 해준 후에 그래프에서도 세로 고침을 해주면 조금 기다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트래픽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시성에 초점을 맞춘 기능입니다. 서비스에서 리뷰 서비스의 트래픽을 버전 2로만 100% 가게끔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버전 2로만 가게끔 설정을 하고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세로 고침을 몇 번 해주고 나서 다시 그래프의 트래픽 애니메이션이 바뀌기를 기다려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전 2로만 트래픽이 100%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에 따라 라우팅을 변경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별점이 나오지 않는 리뷰 버전 1로만 라우팅이 되고 있는데요. 각 서비스마다 트래픽 라우팅 규칙을 정의하는 버추얼 서비스를 만들어 두었고, 리뷰 버추얼 서비스를 보면 버전 1로만 라우팅이 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해서 제이슨이라는 사용자에게는 검은 별이 나오는 버전 2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서 버전 1로만 라우팅이 되는 상태에서 제이슨 유저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했더니 바로 검은 별이 보이는 버전 2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트 인젝션입니다. 폴트 인젝션은 시스템이 오류 조건을 견디고 복구할 수 있는지, 즉 회복성과 탄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에 오류를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아까 제이슨으로 로그인하면 버전 2를 보여주도록 한 리뷰 서비스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7초의 딜레이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지연이나 트래픽이 부하로 인한 지연 상황을 모방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북인포로 이동해서 제이슨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7초의 지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리뷰 서비스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 에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모드의 네트워크 탭으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하고 잠시 기다려주면 6초 만에 서비스에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북인포 서비스에 하드코딩된 6초의 타임아웃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버추얼 서비스를 수정해서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정한 리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버전 2 서비스로만 라우팅이 되도록 기본 설정을 해줄 것이고요. 저장을 한 후에 다시 북인포로 가서 리뷰 버전 2로만 라우팅이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라우팅이 의도했던 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레이팅 서비스로 가서 2초의 딜레이를 주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트 쪽에 수정을 한 후에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서 보면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이 2초의 딜레이와 함께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리뷰 서비스의 버추얼 서비스를 수정해서 0.5초의 타임아웃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타임아웃을 0.5초로 설정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2초의 딜레이와 함께 서비스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딜레이가 2초인데 타임아웃이 0.5초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시프트의 네트워킹의 라우트에서 프로메테우스로 먼저 이동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의 타겟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수집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래프 메뉴에서 여러 가지 매트릭들에 대한 그래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조절해서 원하는 기간에 대한 매트릭 그래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는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여러 매트릭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매니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대시보드를 추가해서 원하는 매트릭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의 매트릭을 선택해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택한 매트릭에 대한 그래프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양의 파넬도 추가해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매트릭을 선택하고 좀 더 가시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도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한 후에 새로운 파넬을 저장을 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해주고 대시보드로 나가면 추가한 파넬을 자유자재로 위치와 크기를 변경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